올해는 담당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실제로 1학기 문학의 경우에는 시험 범위에서 그동안 매년 썼던 텍스트들이 시험 범위에 제외가 되는 등 시험 범위에서의 조금 변화는 있었지만 유형상에 사실 큰 변화는 없었고, 이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김지성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께서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아직 2학년 담당 선생님으로 현재 계속 재직 중이기 때문에 이 언어와 매체의 경우에는 큰 변화 없이 작년까지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낙생고 같은 경우는 물어보는 패턴들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무엇을 물어볼지 정확하게 학생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본인 스스로 정립할 수 있는 게 반드시 필요한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어강사 배성재입니다. 낙생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전략 영상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자에 위치한 아라국어 전문학원에서 고등부 부원장으로 재직을 했었고, 낙생고하고 영덕여고, 이 외에도 많은 학교를 담당했었지만 주로 낙생고와 영덕여고 학생들을 담당을 했었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인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제가 쭉 진행을 했던 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대치의 두각학원과 그리고 현재는 대치 그리고 분당 미래탐구에서 수업을 고1, 2 내신국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낙생고 시험 경영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 이미 어머님들께서도 학생이 이제 2학년 2학기 내신이다 보니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이미 어느 정도 선배들에 의해서 학생들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 엄매 시험에 어떤 경영이 조금 추가적으로 있는지 간단하게 조금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낙생고의 전통적인 특징인데, 낙생고는 사실 국어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낙생고라는 학생들의 입시 결과 성적을 고려했을 때, 모의고사 성적을 고려했을 때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는 항상 1등급이 변별되는 시험이라는 점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 1등급이 변별되는지는 제가 이따가 뒤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 일반적으로 엄매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의 난이도보다는 기말고사의 난이도가 다소 높은 편이며 이번 시험에서도 아마 이러한 경향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단원상 구조로 봤을 때 중간고사 범위보다 기말고사의 범위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생소한 범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개학하고 나서 한 5주 정도 뒤에 시험이 진행되는 굉장히 빠른 일정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범위 자체가 조금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제 생각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기말고사의 난이도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등급 컷 자체가 변별은 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큰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96점대, 96.7, 96.5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1등급부터 3등급 간의 점수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특히 1등급하고 2등급 차이, 그리고 2등급과 3등급 그 차이는 한 문제나 소수점 하나 정도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낙생고는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배점 높은 문제를 틀리는 것이 매우 치명적인 학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낙생고 같은 경우는 사실 사립학교이고, 학원 강사 입장에서는 학교 시험 범위도 교과서만 활용하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도 변하지 않고, 시험 범위도 매번 똑같고, 문제의 유형도 크게 바뀌지 않는 학교지만 올해는 담당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실제로 1학기 문학의 경우에는 시험 범위에서 그동안 매년 썼던 텍스트들이 시험 범위에 제외가 되는 등 시험 범위에서의 조금 변화는 있었지만 유형상에 사실 큰 변화는 없었고, 이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지성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께서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아직 2학년 담당 선생님으로 현재 계속 재직 중이기 때문에 이 언어와 매체의 경우에는 큰 변화 없이 작년까지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역시 교과서 1에서 3단원이 시험 범위가 될 것인데, 자, 일단은 이 교과서 범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언어와 매체는 언어라는 문법과 매체라는 이제 수능에 나오는 파트이기도 한 그 부분이 이제 크게 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문 파트, 그리고 단어 파트, 문장 파트, 그리고 중세국어 파트, 이렇게 네 파트가 크게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이제 1학년 시험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는 단어 파트하고 의문 파트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고, 문장 파트와 중세국어 파트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중간고사가 빠르고
이 단어 파트가 사실 조금 설명할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시험 범위가 다소 줄어들거나 아니면 매체 파트에서 조금 시험 범위가 줄어들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의 난이도가 높지 않지만 항상 1등급이 변별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낙생고 시험의 핵심, 함정 같은 경우는 문제의 난이도나 문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그런 유형들이 복잡하고 신유형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문항이 변칙적인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 좀 내신을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했던 학생인데 항상 문제를 하나씩 틀려온 학생들한테 이거 왜 틀렸니? 라고 물어보면은 이 문제의 선지가 다 맞는 것 같다. 이 선지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제가 작년 문제들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떤 부분들이 낙생고 내신에서의 포인트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문제인데 9번 문제. 실제로 학생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렸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려워했던 이유는 매체 파트입니다.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의 비중을 90%를 두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즉 매체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개념을 접했을 때도 되게 당연한 소리를 하는구나, 별로 새로울 게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되게 가볍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매체에 대해서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학생이라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즉 복합 양식성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히 출제할 만한 요소였는데 이걸 말장난을 쳐놓은 게 이 9번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복합 양식성의 핵심이 무엇이고 그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안 학생이라면, 예를 들면 이 복합 양식성 같은 경우는 핵심,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핵심은 감각입니다. 즉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에 2가지 이상의 감각이 등장할 때 이걸 우리가 복합 양식성이라고 한다. 이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학생이라면 디지털 박물관 시각, 고대 유물을 클릭하면 입체화된 자료 시각, 시각만 2개 있으니까 답은 2번이겠구나, 이렇게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많이 틀린 학생들은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매체를 소홀히 한 학생들. 두 번째, 판단 기준을 잡지 않고 그냥 복합 양식성, 그냥 저런 거구나, 당연한 거네 하고 넘어갔던 학생들이 실수했던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신은 무엇을 물어볼지, 사실 이 낙생고 같은 경우는 물어보는 패턴들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무엇을 물어볼지 정확하게 학생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본인 스스로 정립할 수 있는 게 반드시 필요한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인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칙적인 유형입니다. 자, 일단 1번 선지부터 5번 선지들까지 중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당황스러웠을 만한 선지가 요 3번 선지 그리고 1번 선지 요 정도였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3번 선지에서 학생들이 당황스러웠을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어두자음군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사실 이 어두자음군이라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기말고사에서 배우게 되는 중세국어 파트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영역인데, 이 단어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1년 전이었던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중세국어 파트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겁니다. 즉 어두자음군의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 그걸 알고 있었던 학생이라면은 이 선지는 교과서에 써 있는 그 말 그대로가 번역이 됩니다. 즉 학교 선생님이 문제 출제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은 자습서에 써져 있는 말 중에서 그거를 개념을 활용해서 바꿀 수 있는 선지들을 굉장히 출제하는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즉 어두자음군이라는 정의를 원래 교과서엔 다르게 써져 있는 거를 이걸 그냥 어두자음군이라는 워딩으로만 바꾼 선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일반 선지 같은 경우에는 마찰음이 적다라는 선지, 한국어의 의무는 마찰음이 적다, 맞는 선지입니다. 즉 학생 입장에서는 어두자음군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중에서는 답이 없다라고 느꼈을 것이고, 즉 3번 선지, 어두자음군, 조금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왠지 답일 것 같은데 못 들어봤는데 3번을 골라서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1번 선지가 왜 답이 되냐? 이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냐? 항상 낙생고의 이런 변칙적인 유형의 핵심은 발문에 있습니다. 자, 이 발문은 보기를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를 볼 때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이것만 보고 문제를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낙생고는 제가 항상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
문제가 생소하고 너한테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다면 문제부터 다시 똑바로 읽어라.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텍스트는 나는 사과를 좋아해. 시옷. I like apples. S. 너는 사과를 좋아하니? Do you like apples? 이렇게 봤을 때 맞차름의 개수, 즉 맞차름의 개념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맞차름의 개수 차이가 적은 걸 알 수 없는 자료네? 이 판단을 해서 답이 1번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 선지의 특징, 선지만 봤을 땐 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발문을 고려했을 때 이 자료를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학생들이 이 20번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칙적인 유형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변칙적인 유형들이 사실 이제 언어 파트에서 다루는 뭐 핵심적인 문법 파트가 아닌 매체나 혹은 우리나라 국어의 특성 이런 거에서 묻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변칙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뭐 수능에도 많이 나왔던 실제 문법 파트 문제인데 배점이 굉장히 높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포인트가 됐던 선지는 요 디귿 선지인데 첫사랑, 대부분의 학생들이 첫사랑을 파생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조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법은 약속이기 때문에 항상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고 단순 암기가 아닌 판단 기준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문법을 그냥 단순하게 암기로만 해결하고 항상 감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은근히 실수하는 경향이 많고 낙생고 학생들의 특징이 감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따 제가 수업 안내를 드릴 거지만 테스트에서 감으로만 풀 수 없는 이런 단어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할 겁니다. 즉 감이 아닌 명확한 판단 원리와 기준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가, 즉 이 파생어인가를 판단할 때, 즉 실질 형태소인가 형식 형태소인가를 판단할 때 핵심은 형식 형태소는 혼자서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첫사랑에서 첫 같은 경우는 혼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실질 형태소, 따라서 디귿은 파생어가 아니라는 판단을 학생 스스로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 같은 경우는 학습 방향에서 얘기하겠지만 원리에 대한 이해와 명확한 판단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지 암기나 감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런 문제가 배점이 4.8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리게 되면 등급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학습 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자, 첫 번째 문법은 읽기와 쓰기의 약속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법을 싫어하는 이유는 암기할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문법에 대해서 암기를 최소화시키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할 겁니다. 문법이라는 것은 언어한 도구를 사회적으로 편리하게 쓰기 위한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에는 사회적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줄 것이고 학생 스스로 이 문법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는 그 근거를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함정 유형은 주로 매체 파트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함정 유형이 나오는 이유는 학생들이 사실 매체 파트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그 매체 파트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제가 매체 파트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함정 유형을 제외한 문항들은 유형상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제 수능 언어와 매체에서도 다루는 내용입니다. 제가 뭐 문제를 다 갖고 오진 않았지만 이 이외에 다른 학생들이 사실 그렇게 변별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가 됐던 내용들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문제들은 사실 이제 낙생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국어를 꽤 오랫동안 준비해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수능하고 내신의 목적은 학생들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같고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좀 더 축소된 그리고 시험 범위가 지정됐다의 차이 정도만 있지 목적은 결국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신은 수능 언어와 매체를 한번 정리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 제가 낙생고를 정말 좋아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분당에서 유일하게 2학년 2학기에 언어와 매체를 진행하는 학교입니다. 실제로 뭐 작년까지는 한솔고도 언어와 매체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언어와 매체가 3학년으로 바뀌게 되면서 아직 이제 낙생고만은 언어와 매체를 2학년 때 진행을 한 학교 중에 하나인데 이 언어와 매체 내신을 통해서 문법을 좀 한번 정리를 해놔야 이제 3학년 때 조금 시간, 엄매를 선택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간 활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작년에 엄매 내신에서 한번 정리했던 게 좀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문자들을 저한테 많이 보내주고 있어서 이번 내신은 수능 엄매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번 꼭 다지고 가야 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결국 등급을 결정짓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변칙적인 유형입니다. 딱 봤을 때, 다 맞는 것 같은데? 되게 생소한 문제인데? 항상 발문에 답이 있습니다. 뭐 이런 발문에도 몇 가지 낙생고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패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내신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한테 훈련을 시킬 예정입니다. 항상 낙생고 시험의 핵심은 출제자가 묻고 싶은 게 뭔지 그 등급, 그 문제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는 것인데 항상 발문을 열심히 꼼꼼하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수업의 특징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저는 그 낙생고 시험에 나오는 선지들을 하나하나 학생들과 실제로 분석을 하면서 학교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게 뭐가 중요하길래 왜 선지에 내고 있는 것인지 이걸 확인하는 연습부터 시작할 겁니다. 나아가서는 수능에서 나왔던 개념들 역시 수능에서도 이걸 왜 묻고 있는지 이 정답 선지가 왜 나온 것이고 이 오답 선지가 왜 나온 것인지 이런 판단 기준을 학생들한테 실제로 체화시킬 거고 학생들은 이 체화된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이 범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스스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인지시키는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저는 계속 낙생고를 전문적으로 담당을 해왔던 강사입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바뀌긴 했지만 그렇게 핵심적인 학교 선생님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낙생고 전문 강사가 분석한 낙생고의 경영을 바탕으로 한 고득점의 길, 즉 어떤 함정 유형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솔루션들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낙생고 선배들에 의해 검증된 자체 제작 교재인데 저 같은 경우는 낙생고 같은 경우는 제가 무조건 다 자체 제작을 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마다 설명하시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어와 매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생님의 설명이 조금 중요한데 그분의 설명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비중이 약하게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모두 다 반영을 한 저의 노하우, 낙생고에 대한 노하우가 반영된 자체 제작 교재를 제공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 과제 역시도 제가 주간지 형태로 뭐 족보나 EBS 모의고사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신유형의 문제들을 제가 다시 학교 스타일로 변형을 해서 주간지 교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작년 선배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자료인데 제가 직접 자체 제작한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OX 선지들에 대해서 OX를 판단하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워크북 2,000개 정도? 네, 보통 한 시험에 2,000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 2,000개 정도의 OX 문제집을 제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어느 정도 개념 정리가 됐다면 그 OX 문제를 스스로 풀어봄으로써 내가 어느 부분이 조금 부족하구나, 내가 어느 부분이 조금 약하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기간 프로그램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생고 같은 경우는 지금 개강 일정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일단은 8월 19일 토요일 6시 30분부터 9시 30분에 개강을 할 예정이고 지금 시험이 9월 18일부터 시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일단 19일, 26일, 1일, 8일, 15일 총 5회의 직보 1회 포함해서 총 6회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시험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시험 범위가 나오진 않았지만 혹시 시험 범위가 작년과 그대로 유지가 된다. 시험은 좀 기간이 땡겨졌지만 그래도 시험 범위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1회 정도 보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능 대비 특강 클리닉을 진행할 겁니다. 사실 이 기간에 낙생고 학생들하고 항상 내신 대비 클리닉을 진행을 해보면은 내신 대비 클리닉을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워낙 바쁘기도 하고 사실 이 언어와 매체 내신을 대비한다는 것이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낙생고에서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동시에 수능 대비를 하는 특강 클리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정시를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의 모든 영역, 학생이 희망한다면 뭐 문학이든 독서든 이런 특강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고 결국 수능 국어는 독서를 잘하는 학생이 고득점을 가져갑니다. 독서 전문 강사, 제가 이제 전문학원에 있을 때부터 계속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모든 독서를 제가 전담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수능 집중반 독서도 제가 다 전담을 해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독서 전문 강사가 제시하는 수능 독서의 솔루션들을 그리고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그 광고 링크에 보시면은 제가 밑에
뭐 독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시강을 한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낙생고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야간 자율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10시 반 이후에 클리닉을 한다든지 뭐 스터디 카페를 대여해서 클리닉을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유동적인 클리닉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고, 또한 이런 클리닉 시간에 아예 오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 강의를 제가 촬영을 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신을 대비하면서 동시에 수능까지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뭐 2학기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뭐 내용을 그렇게까지 많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결국 낙생고의 핵심은 학교 경영에 맞춘 포인트들, 그 포인트들을 어떻게 학생이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냐 있냐, 요게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제 핸드폰 번호 있으니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개강이 좀 빠르기 때문에 개강 8월 개강일인 8월 19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